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국사평전위원장을 지낸 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이태진 씨가 쓴 책 지식인 안중근 독후감의 비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마리아의 한복과 사이비 영웅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책 내용과 상관없이 제 책 매국노 고종을 맹비난한 서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단 한 줄도 사실관계가 맞는 비판이 없고 저자인 저는 조금도 아프지가 않는 뜬금없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이 책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을 지식인으로 평가하면서 저자 이태진 씨는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안중근 연구 성과라면서 이 책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설입니다. 안중근을 단순한 민족 영웅이 아니라 칸트에 버금가는 철학과 교양을 가진 성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상상과 허구와 가짜를 동원해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장과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안중근은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그런데 저자 이태진 씨는 있지도 않은 허구를 끌고 와서 추정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안중근을 오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적 존재로 찬양합니다. 한학에 대가고 칸트 철학을 공부했고 고종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인이었다고 찬양합니다. 안중근의 생애에 관한 기록에 실제 그런 모습이 있고 이태진 씨가 그 기록을 토대로 논문이든 책이든 저술을 했다면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죠. 하지만 신격화 자체를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사료 조작과 논리적이지 못한 추정을 사실이라고 단정한다면 오히려 인간 안중근, 영웅 안중근의 본인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게다가 이 안중근 신격화의 배경에는 자주 독립을 염원한 군주 고종 황제라는 이태진 씨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주인공은 안중근이라는 영웅이 아니라 안중근에게 사사를 명한 고종 황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을 신격화할수록 안중근에게 이토 사사를 명한 고종은 더욱더 영민하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로 격상하게 됩니다. 이 책 목차를 보면 이태진 씨가 이 책을 20년 동안 쓴 논문을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모아놓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영상과 신문기사로 보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2부는 일본 탐문 정보가 말하는 사건의 배후인데 여기에는 고종 황제와 대한의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은 대한의군이라는 군사의 장군이고 이 대한의군은 바로 고종이 창설했고 일본 정탐 보고에 따르면 고종이 자기 정보 조직을 통해서 안중근에게 이토 사사를 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그럴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하나하나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앞쪽에 있는 사진에 주목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안중근은 저 한복을 수의로 입고 처형되고 묻혔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태진 씨는 이 사진을 일본 국회 도서관 헌정 자료실에서 저자가 직접 카피본을 입수했다고 굳이 적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구글에서 안중근과 한복을 검색하면 쏟아지는 게 이 사진입니다. 이태진 씨 본인이 이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찾아낸 사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례가 이 책엔 또 있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가 새로 찾아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설명을 자세하게 볼까요? 사형 집행 직전에 한복 차림으로 찍힌 사진. 표정이 그야말로 태연자약하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복은 어머니가 지어 보내온 것이라는 설과 간수들의 부인들이 감옥서의 요청을 받고 급히 지었다는 설 두 가지가 있다. 저자 이태진 씨는 이 한복을 안중근 어머니 조은마리아 여사가 지었거나 감옥서 간수 부인들이 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이미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진 씨는 누군가 감성팔이라는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독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형을 앞둔 이 아들에게 한복을 짓고 있는 여인의 모습.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안중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은 물론 작년에 상영된 영화 영웅에도 재현돼서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 창작물이라면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에서도 일본인들 칼날 앞에서 민비가 나는 조선의 국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창작물이니까 시비를 걸 생각도 의도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평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명색이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전직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학자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가진 직업인이 해야 할 저술 태도입니다. 이 한복은 조마리아 여사가 직접 만든 옷이 아니고 당시 돈 56원을 주고 가족에 구입한 기성복이라는 사실이 이미 안중근 사형 집행 전 현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사가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태진 씨는 이런 100년 전 신문 기사를 보지 않았거나 봤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장과 다르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대신 이태진 씨는 안중근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신격화하고 민족적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가짜뉴스 이미 밝혀진 조마리아 한복설을 또 끄집어내놨습니다. 이 사진 설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가 사형을 앞둔 아들에게 보냈다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라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항소를 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으라.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나고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항소를 하지 말고 그대로 형을 받으라고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지어 보내는 한복을 입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들을 구차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여장부의 장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편지는 뮤지컬 같은 대중 창작물은 물론 여러 학자들 논문에까지 인용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3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펴낸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이라는 책에는 한 면에 이렇게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에게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전원으로만 알려지고 있을 뿐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다. 이후 이 편지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언급되면서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애시당초 존재한 적이 없는 허구입니다. 먼저 시간 순서를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이죠. 3월 26일 안중근에 대한 형이 집행됩니다. 사형 선고가 있기 하루 전인 2월 13일 안중근 동생인 안정근과 안공근이 형을 면회합니다. 당시 현지에서 발행되는 만주 1일 신문은 이 면회 장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월 12일 두 동생이
당찬 모친의 전원을 전달하기 위해 면회를 신청하였다. 이 신문 기사는 안중근 평화연구원이 펴낸 안중근 자료집 16권 166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일 아침 안중근의 동생 정근, 공근 두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검찰국에 출두하여 13일 형의 면회를 요청했는데 그 용건은 모친으로부터 온 전원으로 결국 사형 언도를 받는다면 깨끗이 죽어서 명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빨리 천국의 하나님 곁으로 가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두 동생은 울면서 말하고 면회 허가를 얻은 후 맥없이 물러나왔다. 12일 면회를 신청한 두 동생은 13일 면회장에서 전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하는 말을 형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깨끗이 죽어서 명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형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먼저 어머니 조마리아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 두 동생이 받아온 어머니 말씀입니다. 편지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편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만져지는 편지를 누군가가 상상해서 더 큰 감동을 연출해 온 거죠. 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달한 면회는 사형 선고 하루 전인 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조마리아는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 받아들이라고 전해준 겁니다. 형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조마리아가 아들들을 통해서 전달한 말에 누군가 조작을 해서 항소 포기를 명한 거라고 포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의를 보내니 입고 죽으라는 말은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말을 창작해서 더 씌우면서 민족 영웅 안중근과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라는 신화를 완성합니다. 사형 선고가 나고 나흘이 지난 2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인 변호사가 안중근에게 어머니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는 전언이 신문에 났다고 얘기해 줬다고 보도합니다. 그때까지 안중근은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조마리아는 사형 선고가 나면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 이유는 명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제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는 민족주의적 명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복을 지어보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말은 편지가 아니라 두 아들 입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창작된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한복입니다. 편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중근이 어머니가 보내준 한복을 입고 있는 장면은 참으로 극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잘 짜인 각본처럼 감동적인 사연은 대개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중근이 마지막에 입었던 한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2월 19일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면회온 동생에게 안중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복은 피가 묻어 더러워졌으니 조선풍의 옷으로 빨리 바꿔 입고 싶다. 1910년 3월 16일자 만주일일신문에 따르면 이미 주문했으니 곧 올 것이라는 동생의 말에 안중근은 그런가 하여 심히 만족한 듯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져서 안중근이 동생에게 조선풍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미 주문했으니까 기다리라고 대답하죠. 동생들은 만약 늦을 때는 여기에서 양복을 조달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대답합니다. 3월 24일자 만주 1일신문에는 주문한 한복이 도착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안중근이 주문한 흰색 한복은 2, 3일 전 류순의 객잔에 머물고 있는 두 동생의 앞으로 보내져 온 가격이 56원으로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 보고서에는 이 한복을 고향에서 주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조마리아가 됐든
다른 가족이 됐든 안중근이 입은 한복은 고향에서 구입해서 보낸 옷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임박할 때까지 이 한복은 여순 감옥에 도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복을 입고 안중근은 최후의 촬영에 임한 뒤 3월 26일 교수대에 오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편지에는 어머니 조 마리아가 아들에게 항소를 하지 말라며 한복을 지어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와 비슷한 내용의 어머니가 전하는 말은 사형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 동생들이 전한 말입니다. 그러니 항소라는 말이 언급된 것부터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지어보낸다는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시점은 2월 19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편지가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이 편지가 도착한 때에 한복도 같이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중근은 형이 집행되는 3월 말까지도 한복이 도착하기를 조바심을 내고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 편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재구성이 불가능한 가짜 편지입니다. 어머니 조마리아는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중근이 입었던 한복은 그 여장부 어머니가 보낸 수의가 아니라 56원을 주고 구입한 기성 한복입니다. 그리고 조마리아가 쓴 편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내 마음의 안중근이라는 책이 출판됩니다. 이 책은 1994년 일본 미야기현에 있는 다이린지라는 절 주지 사이토 타이켄이 쓴 내 마음의 안중근 치바 도시치 합장의 인생이라는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안중근을 마지막까지 취조했던 치바 도시치라는 헌병의 기억을 불문학을 전공한 기자 출신 승려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 편지와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는 사형이 구형되자 안중근에게 이렇게 전했다. 항소 같은 것 하지 말고 곧바로 형을 받아라. 너는 한국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의거를 행한 것이다. 항소를 하면 생명은 길어지겠지만 큰 수치가 된다. 만일 내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해서 공소하려 한다면 이 어미의 교육은 대체 뭐였겠는가 하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편지라는 말 대신에 전했다라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당시 신문 보도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조 마리아가 전한 말은 명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죽으라 했지만 그런 종교적인 내용은 오고 간 데가 없고 한국인으로서 의거라는 대의 명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정서로 재포장된 것이죠. 그런데 2002년에 나온 번역본은 여기에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버립니다. 내가 국가를 위하여 이에 이르는 즉 죽는 것이 영광이니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다 다 말할 수 있으리. 천주님께 기원할 따름이다. 1990년대에 나온 이 일본 책과 번역자가 임의로 창작해버린 이 내용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편지 내용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의를 보내니 이걸 입고 죽음을 맞으라는 정체불명의 문장이 첨가돼서 마침내 조마리아의 편지라는 감동적인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게 조마리아의 편지와 한복이 탄생하게 된 조작의 계보입니다. 1994년 일본에서 이 책이 출간됐을 때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일본어를 못하는 안중근과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일본 헌병 치바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 사이토가 횡설수설하더라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아사히 신문은 영화 계획 자체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런 소설 같은 책도 문제가 크지만 그런 책을 번역하면서 더 엉뚱한 창작까지 추가한 국내 번역본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서사 구조에 누군가가 한복 수의 이야기까지 더 씌우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룩한 모자의 스토리가 역사적 사실로 둔갑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학자 이태진 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안중근을 20년 동안 연구했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무엇보다 학자로서 양심이 있는 건지요. 아직도 이 편지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라고 의심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중매체가 이 편지를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작된 신격화와 애국주의를 경고하고 바로잡지 못할 망정, 그 조작된 신화에 편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마리아가 지는 한복이라는 설을 운운하면서 대중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학자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이 책이 나오기 1년 전인 작년에 이미 안중근 역사 연구자인 창원대 도진순 교수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와 전언, 조작과 실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인 2013년 안중근 평화연구원에서 펴낸 안중근과 한국 근대사 2권에서 기록과 사료를 근거로 한복을 구입한 것이고 조마리아나 간수 가족이 만들었다는 말은 모조리 허구라고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 성과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무조건 다시 이 한복을 끄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는 외면하기로 결심을 한 건가요? 그러면 소설을 쓰면 됩니다. 감동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창작물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창작물이라고 반드시 밝히십시오. 이 책이 바로 그 창작물입니다.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설도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실이 된다. 굳이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과 학문적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느껴집니다. 안중근 연구가 도진순 교수의 논문 결론을 소개합니다. 1994년경 뿌려진 조작의 씨앗이 일정 기간 학계의 논조로 가지를 치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윤색되고 전방위로 확대돼 이제는 일정한 병리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더불어 대중들이 환호하는 애국주의가 배양의 온상이 되었다. 조작된 허구가 장엄한 역사로 편입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호의를 가진 주제일수록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엄정성, 애국적 주제일수록 비판적 사유가 허용되는 학문적 개방성이 견실하게 확보돼야 할 것이다.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